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그만큼 꼼꼼히 점검해 봐야겠고요. 또 반짝반짝거리는 특종으로 다음 달 준비도 미리미리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요. 일단 오늘은 좀 괜찮을 거 기대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을 거로 기대했고 주말 미국 증시가 워낙에 방향을 잡고 이제 움직임이 좋아서 오늘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시장이 기관 외국인들 물량 털면서 이제 주가가 못 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지금 시장이 빨리 못 가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주변력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가는 이런 장세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털니까 주가가 못 가게 된 건데 주변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우상향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이제 제한적인 밴드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수하고 연동하는 어떤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 중심의 또 이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에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좋은 종목들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또 좋은 종목, 반짝거리는 종목 많으니까요.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주인공 바로 KT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번 달 초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6%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요. 연일 최고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 수급을 봤더니 양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 그쵸. 오늘 양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요, 매주님? 일단은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안 봤던 종목들이죠. 네. 그랬던 종목들 중에 KT하고 SK텔레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통신주지만 이제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로서 또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해마다 배당을 좀 받으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좀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맥락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이제 통신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바로 이제 컨텐츠를 중심한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반등을 3분 정도 털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한 27,000원 정도, 27,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27,200원 정도 주가가 지지가 되는 선이면 가져가셔도 좀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반등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KT 더욱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T처럼 조금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은 충분한 조정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슈인가요? 일단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 아직은 안 그리고 나온 이제 이슈인가요?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그게 네.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일단 충분하게 주가가 쉬어왔습니다. 쉬어와서 이제 그런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이슈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이 인맥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재명 씨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죠. 네. 이재명 씨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들 참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아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정치 테마주까지 들고 나왔을 정도인데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약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대선 관련주는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남겼을 때 시세 분출이 좀 본격화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 이제 대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는 질문이겠고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 말씀드렸죠. CEO가 이제 에이텍의 CEO가 성남시 이제 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자로 참여하면서 이재명 씨와 이제 어떤 사이를 돈독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대선 관련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1년 정도를 남겨두는 시점부터는 대선주의 반등세가 이제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가 이걸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씨가 이제 급격하게 대선 후보로 올라서면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2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제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지율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씨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윤석열 씨가 실질적으로 정치 대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태죠. 그래서 일단 대선과 관련해서는 1등과 2등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1등과 2등을 중시한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약간 불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온다고는 주가가 폭락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도 굉장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하지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대선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이죠. 바로 이런 상태를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선 관련된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이재명 관련된 반대세가 다시 한번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겠습니다. 이런 인맥 정치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테마성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일단 그런 정치 테마성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는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비중 자체를 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비중 자체를 좀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어떤 뭐 차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시면 안 되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대선과 관련된 이제 내년 3월 정도가 대선이겠죠.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지지율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대선이 가까우면 지지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라면 주가가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지율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대선에 다가온 상태에서 지지율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대선에 진출하지 않는다. 내지는 지지율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전까지는 대선이 살아있는 선에서 우리가 차트 분석보다는 펀더멘탈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이미 앞에서 대선과 관련된 재료를 바탕으로 한 차례 크게 올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기간 조정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현재 구간에서 또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저점을 찍고 미미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 우리가 물량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비중 자체를 많이 하시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제가 보면 10% 안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를 보시되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4만 원 정도를 제시 좀 드리겠습니다. 4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가격대가 될 거고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중장기 2단 상승세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 목표가 4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9,500원. 이슈와 테마성 종목군들의 경우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2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텍 가격 전략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또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고 천천히 중기적으로 지지율 좀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은 이렇게 에이텍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 수혜입니다. 최근에 금융주 많이 가져오셨었는데 보험주 맞죠? 그런 비슷한 맥락인가요? 비슷한 맥락으로 종목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금리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 저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단계에 조금 올랐었는데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네. 그래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고 역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가다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기준은 살아날 겁니다. 거기에 맞춰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메리츠 화재입니다. DB손해보험으로 10% 넘게 수익 내시고 네.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목표가를 터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3탄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모멘텀이 이건 있을까요? 일단 보험주들은 너무 저평가를 했어요. 지난해 실적이 워낙에 좋은 상태고요. 지난해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성장성이라고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그런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보험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메리츠 화재 같은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손보사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게 아까
새로운 영업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신계약을 계속해서 많이 체결하면서 이 보험업계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롭게 막 부상한 그런 어떤 보험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에도 바로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순이익이 무려 59% 급증할 정도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DB손보 같은 이런 종목들도 모두가 실적이 다 좋았었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러한 실적 호전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해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약간 눌림을 놓거나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곧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기조가 지금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시간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네. 보험주들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이번 반등은 1차 상승 때보다는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해상이라든가 DB손보라든가 하나손보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들고 계는 전력이 좋겠고 오히려 지금 같은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타시티님께서 메리츠 화재 기관 투자자 중에서 보험 쪽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그 자사주 매입의 어떤 형식과 자기 주가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사들의 매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은 뭐 메리츠와 화재라 그래서 메리츠와에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보험사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자기네가 제일 많이 잘하는 그런 보험사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언급드렸듯이 그만큼 저평가되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바닥을 이미 확인한 종목들이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사가 매수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답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차트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도 될까요? 네, 좀 안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뭐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갔는데 현재 구간은 분명히 이 구간입니다. 추세적인 반등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중장기 추세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고 마지막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좀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보다 목표가를 일단은 제가 2만 원 정도까지 역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구간 1차적인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굉장히 강하지 않고요. 굉장히 뭐 진이기는 듯한 그런 반등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주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언급드렸듯이 밀집된 직전 고점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이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해내고 나서 2단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추격 매수가 아니라 장중의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차로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릴 겁니다. 2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지를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2차로 목표가를 2만 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고 손절가 16,500원입니다. 16,500원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원 사상 최고가 기록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DB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처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지 제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님 아까 앞서서 좀 장이 안 좋지만 좋은 종목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종목은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런 전략 어디서 알려주시나요? 좋은 종목이 정말 많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답답한데 좋은 종목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장 끝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인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잔파동에 신경 쓰지 않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딘지를 또 한번 정리를 드릴 거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3시 50분입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일 많은 전략 알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반짝반짝한 특종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